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9만 달러 눈앞 비트코인 숏 스퀴즈로 폭등 랠리 시작될까?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 숏 스퀴즈, 이 공매도 포지션 청산 혹은 커버를 위해 발생하는 이 매수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숏을 친 그 세력들이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청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청산돼 버리면 이게 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하고, 이걸 이제 발생 가능성과 온체인 데이터의 긍정적 시그널이 맞물리면서 이 9만 달러 재돌파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9만 달러 부근에 약 4억 8,10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숏 포지션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만 달러에서 이제 9만 달러를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이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매수세인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다만 트레이더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하루 새 미결제 약정이 18.5% 감소한 점은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 안착에 성공하게 되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9만 1,311달러까지 상승폭을 키울 수 있지만, 실패할 때에는 8만 5,985달러까지 밀릴 위험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월간 1만 2천 개 감소한 가운데 8만 9천 달러 아래에서 신규 고래 지갑들의 매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래들의 매집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지금 위로 사지는 않고 이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예전에 기사들도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소극적인 수동적인 형태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래 지갑들이. 그래서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지금 마인드인 것 같고, 특히 2013년부터 휴만 상태였던 이 고래 지갑이 330BTC 약 2,900만 달러치를 새로운 주소로 이동시키면서 보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기관들의 장외거래 매수세가 현물 매도 압력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들 같이 한번 보면 최근에 그래도 갈색 고래들이 매수세가 살짝 나와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오는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갈색 고래들이 전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지금 보라색 고래도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또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난다면 그때 이제 반등세가 확실히 보여줄 것 같은데, 갈색 고래든 보라색 고래든 한쪽에서 좀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다른 방향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제 고래들이 가느냐, 이거 이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방향성이 갈색 고래는 위쪽으로 살짝 튼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보라색 고래나 다른 고래들도 추세는 확실히 지금 살짝 깨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저항선은 94,000달러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94,000달러의 강한 저항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94,000달러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가능성들, 매도 장벽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파티 재개 하나, 전 세계 M1 45조 달러 역대 최고라는 기사입니다.
자, 전 세계 협의 통화죠. 이 M1 공급량이 4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유동성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동성 증가를 거의 주도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M1 통화량이 45조 달러라는 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차트를 보면 중국이 가장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M1에서.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급격하게 지금 늘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통화라고 해서 이제 M1과 그리고 광의의 통화 M2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M1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제 주머니에서 쓸 수 있는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이런 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것들을 M1이라고 하고요. 협의 이제 광의 통화라고 해서 M2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곧바로 현금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을 포함하는 게 이제 M2입니다. 그래서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 뭐 이제 정기 예적금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 좀 광의의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금화가 지금 당장 가능한 이 자금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중국이 돈 풀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중에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건 어제 전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가격 넘어 토마스 리 구조 변화 주목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1분기에 좋은 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4분기에도 보통 좋았는데 올해는 좀 안 좋았죠. 올해는 12월 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11월, 12월 좀 안 좋은 하락세를 비트코인이 보여주었는데 1분기에는 보통 이제 좋은 흐름들이 이제 많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들이 뭐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이 계절적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2월 2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산타랠리를 많이들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또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산타랠리는 약세 출발을 뒤엎고 강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50년 이후 12월 초 약세장을 보인 해에도 산타랠리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경우가 전체 26번 중에 20번, 약 77%에 달할 정도로 확률이 꽤 높았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S&P 기준이고 11월 이제 고용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포착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자극을 받고 있고 이러한 거시경제 흐름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환경을 이제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중소형 위주의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죠. 그래서 러셀 2000도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되는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계속 이제 비트코인 주황색 신호로 매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초록점이 이제 주황점을 이끈다라고 또 게시물을 올렸어요. 짧은 코멘트와 함께. 그래서 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 바닥 근접해서 지금 조정을 보인 가운데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역시 지금 테슬라 팔고 코인베이스 사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로보택시라고 해서 택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운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테슬라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이 코인베이스를 대거 매수하면서 공격적인 저가 매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것에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내려와 있는 코인베이스를 매집하자라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전략이 이제 맞을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크 인베스트는 이제 저가 매집을 굉장히 잘하는 좀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이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 아마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따라 사는 경향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크는 이때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발빠르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그래서 리베레이션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약세를 보인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10만 달러 규모의 코인베이스 주식 10만 6,530주를 이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네, 투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좀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양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저점에 내려와 있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더리움 조용한 반등의 속사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우선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나타내는 이제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이 이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요인을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제시한 중장기 보안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GKEVM과 관련된 이 세 가지 핵심 보안 이정표를 공개하면서 이 128비트 수준의 증명 보안 요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로드맵으로 훨씬 더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채택 확대 역시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1억 달러 규모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한 데 이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쪽, 시티은행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토크나 실물 자산 배치를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전체 토큰 자산의 약 66%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3분기 58%에서 뚜렷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이더리움 화물 ETF로 자금 유입이 한 주 동안 7억 2,600만 달러에 달했고 검증자 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약 110만 명을 기록하면서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또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 나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RWA나 이 실제적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들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달러 이하 스테이블 코인 면세 재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의회가 $200 미만의 소액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실사용 확대를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미국 의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뭐 사용하라라고 지금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동시에 은행권의 견제 속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를 수호하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격화되고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업계, 이 코인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탄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세금 면제까지 혜택을 주게 되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많이들 쓰려고 하겠죠.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면제 혜택까지도 이제 주는 트럼프가 워낙 이제 좋아하죠. 트럼프도 실제적으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금융과 이제 가상자산 진영 간의 갈등,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이게 똑같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한국은행이 엄청나게 좀 간섭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은행권에 지금 이 대변하는 게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은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자 수익도 이제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은행권의 기득권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모습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은행원이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이 손을 들어주면 절대 이 개선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이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2027년 말까지 $25만 도달 가능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총괄 알렉스 소는 이 비트코인이 2027년 말 $25만, 약 3억 7,025만 원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5만 $25만 사이 어느 쪽으로든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대요. 이게 너무 폭이 큰 거 아닌가요? $20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 거의 예측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든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이제 커요. 그리고 2027년까지 이제 좀 길게 보자면 결국엔 2년 안에는 그 상승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2026년은 조금 이제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당연히 열려 있고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 깨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1년 동안은 횡보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는 조정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2027년 정도면 충분히 자신 있게 그때 정도는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지금 매수하지 마라. 비트코인 연말 매도는 함정. 이게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월 평균 수익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월 평균 수익률이 이제 9.76%, 중간값이 9.54%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이제 1월과 2월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월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낮아지는, 3월에는 조금 떨어지고 1, 2월에는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1월에 무조건 강세를 보였던 건 아닙니다. 2015년에도 이제 32.1, 2018년에는 28.1, 그리고 2022년에는 16.9.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이때 좀 약세를 많이 보였던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1월 효과를 이제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확률상 조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때가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인 뭐 흐름들 크게 아직까지는 변화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좋은 흐름들이 나오길 반등하길 좀 기대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들고 있느니라 많은 좀 마음고생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길게 보시면서 여유 가지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없는 분들은 현금 일부라도 좀 들고 가시고요. 좀 길게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